주요 학내 소식입니다. 2018년도 학생 해외자율 문화체험 장학생 선발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발된 대상자들은 학생처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 및 소양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2018년도 2학기 제주대학교 교환학생 선발을 진행합니다. 교환학생 최종 선발 인원은 3명이며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18년도 선배특강 고민타파 프로그램이 이번 달 23일에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실무자를 통해 듣는 진로 및 학습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교육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의성 함양 사업단에서 2018년도 창의융합교육 선도모델 연수단을 선발합니다. 연수단에 선발된 자는 국내 연수활동과 영국 리버풀에서 진행되는 예비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영국 현지의 연수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수단 심사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5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1일 서초구립 서울교대 사양어린이집 개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양어린이집은 서울교대에 있지만 교직원 자녀뿐 아니라 일반 영유아도 다닐 수 있도록 설립된 유치원으로 많은 서초구민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사양어린이집은 서울시 최초로 대학 빈 강의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으로 효율적인 누리교육시설 확충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서울교육대학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사항으로는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선도 교육과 오피스 365 등 클라우드 환경 조성 및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커리큘럼 개발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서울교육대학교는 동작구청에서 동작과학교육지원청과 서울대 사범대학 미래창의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각종 연수 및 공간 지원 등을 협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S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인 어린이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부스를 준비해 참여한 모두에게 행복한 날을 선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5일 토요일 서울교대에서는 어린이날 축제인 어린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재학생들은 과별로 활동을 준비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는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놀거리로 채워졌습니다. 각 과의 특징을 살려 준비한 활동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정 곳곳에서는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린이 한마당에 참여하게 된 여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린이 한마당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교대 96학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이 어린이 한마당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 뒤부터 매년 오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들만 둘인데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작은 애는 7살이거든요. 근데 딱 그 나이 때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이렇게 체험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아주 보람 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반으로 교육 실습을 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친구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축제를 알고 나게 되니까 가족들과 또 오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엄청 넓고 할 것도 되게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많은 재학생들의 참여로 어린이 한마당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일 어린이날을 함께 보내며 서울교대 교정 곳곳에는 미소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상 SEBS 김예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동아리 한마당은
교내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양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김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5월 11일 금요일 동아리연합회 도담에서 개최한 동아리 앞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 앞마당에서는 공연과 함께 주점과 음악을 모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앞마당은 학내 공연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토박이를 시작으로 소울라이프, 울림통, 댄스 리플레이와 오프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동아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동아리 앞마당에서는 도다모토리라는 기획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억의 음악과 함께 동아리 앞마당을 즐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한마당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의미에서 앉아있는 기대가 많았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운영할 때 좀더 재밌게 공연을 즐겼어요. 컨셉이 그래서 저기 앉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강호토리 분위기를 저희 올해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다음에 고민 많이 하고 밴드가 준비되어 공연이나 이런 걸 있으니까 같은 재미있게 준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들이 지금 옆에 주점에서 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늦은 시각까지 서울교대 운동장은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아리 앞마당은 힘겨운 학부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SEBS 김혜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SEBS 시사팀의 소식입니다.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인 어린이 한마당의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행사 참여의 자율성 문제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재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교대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앞마당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린이 앞마당은 서울교대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로 9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어린이 앞마당은 그 인기와 유명세가 커져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력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은 어린이 앞마당의 참여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참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시작으로 어린이 앞마당에 대한 서울교대 학생들의 논란은 더욱 뜨겁게 번져갔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 및 각과 과장들의 입장 표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와 같이 어린이 앞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한마당이 이렇게 실습 전 1학년부터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게 막 불참금도 걷고 이러는데 나와도 막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동착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한마당의 활동 취지와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성향도 가미했을 때 어린이 한마당 활동 그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불편한 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좀 이번 연도에 더욱더 놀랍고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낀 게 특히 이제 서울교대 대나무 숲에서 어한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대두되고 댓글로도 좀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급하게 각 과마다 희망 조사를 받아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안 참여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눠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그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조사를 잘 적절히 수용하여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위주로 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어린이 한마당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히 불편한 사항을 건의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근데 과 측에서는 아무래도 과의 책임자는 과장이랑 부과장 정도밖에 없는데 그 부스 운영하는데 급급해서 이렇게 불만 사항을 듣고 처리해주고 이러기는 힘들어 보였고요. 또 학생회 측도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아침에 그 부스를 위해서 천막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동아리는 빨리 설치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미흡했던 걸 보면 막 그런 걸 건의했어도 잘 처리됐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도 어디다가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건의하기도 좀 애매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건의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건의했더라도 그게 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미약하게나마 알고 있는 정보로 사실 어한제가 학생들이 먼저 그 취지를 생각하고 기획해서 만들어진 행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어린이 한마당이 하기 바로 직전보다는 훨씬 전부터 어린이 한마당 참불 조사를 미리 하여서 과별로 동아리별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할 경우 과 부스나 동아리 부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백이 비는 동아리나 아니면 과 부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봉사당을 뽑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과나 동아리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부스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준다면 이는 어린이 한마당을 진행하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과비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한제 같은 행사에 쓰이는 걸 그 미리 신입생들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숙지하고 이걸 낼 건지 안 낼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입장 표명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과장분들께 뭐 개선을 촉구하거나 뭐 입장을 표명하라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과장분들도 어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었던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사실 과장이라는 게 그런 자리잖아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뽑혀서 이제 하게 된 자리인데 너무 그 자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너무 사명감을 강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게 그 부스에서 음식을 팔거나 뭘 팔거나 이런 부스 아니면은 돈을 안 받고 진행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럼 비용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투명하게 학교 측에서 공지해줬으면은 좀 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불만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대부분 과에서 불참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불참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이게 어한 자체가 운영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봉사 시간을 좀 학생들한테 지급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했으면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면서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가 말하듯이 학교 측에서는 마일리지나 봉사활동 시간 보장 등을 통해서 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좀 이제 노동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과장분들이나 뭐 학생회 같은 경우도 좀 이 어한제라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와 행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과 재정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생분들과 그리고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서 좀 이런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앞마당은 서울교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했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거리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교대만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참여의 자율성 논란과 행사의 재원 문제로 학생들 간의 논란이 불거졌지만 행사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이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취지를 잘 이어나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취지만큼이나 건전한 학생들의 의견 교환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SEBS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멀리 삼성역까지 가서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민재원, 박지원입니다. 정한씨, 혹시 도티TV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알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들을 가지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 아닌가요? 맞아요. 알고 계셨네요. 그럼요. 요새 초등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도티TV를 총괄하시는 PD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요. 특별한 기회로 인연이 닿게 되어서 PD님이 근무하시는 삼성역 근처의 샌드박스 네트워크 건물도 다녀오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씨, 방문하신 이야기를 여기서 저와 SEBS가 만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도티TV 총괄 PD님과의 만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제작팀이 있는데 저희 팀은 D스튜디오라고 해요. 저는 거기에서 PD를 맡고 있는데 시니어 PD라고 해가지고 그건 PD보다는 한 단계 높은 팀장은 아니고요. 팀장은 아니고 그 밑에 제 기획팀이랑 편집팀을 다 거느리고 있고 도티TV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뭐 좋아한다고 해서 뭐 유행을 타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캐릭터를 계속 살려가는 작업을 많이 해요. 기획단에서는. 그러니까 도티 캐릭터 하면은 도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할머니. 저희는 초등학교 보면은 반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 반장 캐릭터를 씌워가지고 이 도티가 반장이 됐을 때 아이들이 반장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기획에서 주간마다 회의를 하는데 화요일마다 하는 회의가 그 도티TV에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 좋아요 좀 복잡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분석도 많이 해요. 저희 운영팀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기획팀에서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살짝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죠. 다시 2주에 이 컨텐츠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쓰고 올게요. 그런 식으로 데이타임 8시간이라고 잡으면은 그대로 들어가. 8시간 동안 기획을 하고 편집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그래도 기획이죠. 기획만. 기획이라고 하면 보통 인터뷰 기획하면은 여기서 뭘 하고 뭘 해야겠다 이런 대본이 있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껴버리니까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이게 가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피제 스피너 뭐 돌아가는 거 그게 되는지, 놀이기구 돌아가는 게 되는지, 오류가 안 나는지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촬영 중간중간에 오류 나가지고 깨진 게 엄청 많아요. 일주일에 한 2-3시간 되고 다시 작업해야 되고. 게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워낙에 많으니까, 워낙에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고 하니까 그 기획 부분이 가장 힘들죠. 전략보다는 애매한데, 일단은 많이 때려넣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자막을 한 컨텐츠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감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웃기지 않은 걸로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뭐 얘들 유행어 좀 공부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 얘들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게 유튜브 댓글로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그다음 팬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피드백도 받고, 표현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한 명 해주면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워낙에 많으니까. 유튜브 보면 하트 누르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해주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안 하고, 네, 그것도 다. 도티 형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유일한 권한이라고 하면 웃기네. 도티 형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직접 다 하고 있어요. 댓글도 직접 다 읽어보고. 진짜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부분이고, 진짜로 촬영만 하고 스케줄도 많고 이러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일일이 다 챙기니까 되게 대단한 거죠. 애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는 이유 같아. 진심으로 대하니까 애들. 저희는 이 유튜브 전략을 어떻게 갖고 하냐면은 데일리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1개씩 무조건 올리거든요. 지금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다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처음에는 그냥 너희들 보고 싶은 거 봐라. 우리는 올리기만 할 테다. 근데 계속 영상이 계속 누적되니까 그 누적된 거에서 쌓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주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새로 올린 거를 보는 퍼센트가 30%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그 나머지 70은 그동안에 올렸던 거, 현재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함이 제일 유튜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저희만의 가치라고 하면 건전한 오락. 진짜 욕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가장 호기심 많은 나이니까 요즘에 되게 막 자극적인 것들, 썸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막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거,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게 되게 전략이긴 해요. 저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무조건 캐릭터 이미지, 무조건 너희들의 여가 시간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접근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10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온곡도 그냥 6시 되면은 만화 틀어주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인터넷은 발달하는데 맨날 뭐 폭력적인 거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놀 공간이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책임져 주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원래 제 꿈이 PD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행 다큐멘터리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럼 꽤. 네, 고2 때가 꿈을 딱 잡고 일찍 잡으셨네요. 방송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했어요. 놀다가. 그래가지고 운 좋게 뭐 신문방송학과 딱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어떻게 도티라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작업해보니까 스타일도 잘 맞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큐멘터리 PD의 꿈은 살짝 접어두고 어쨌든 다큐멘터리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고 직장에 들어오게 됐죠. 촬영이 계속 터질 때 안 되고 오르내고 이래가지고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되니까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영상 올릴 게 없을 때 다 같이 미치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작업은 무리고 애들 뭐 좋아하는구나 뭐 별 생각 없는데 오프라인 딱 갔을 때 이제 팬미팅 같은 거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 딱 도티랑 뭐 도단 친구들 같이 크루 활동하는 애들이 등장했을 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그냥 뒤에서 그러면 저 캐릭터 내가 만들어줬지. 그리고 뒤에서 이런 거죠. 되게 뿌듯해.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도 제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캐릭터를 좋아해 준다는 게 신기하죠. 일단 저희 팀 자체 그 도티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뭐 치고 들어오는 다른 팀도 많고 유튜브가 좀 많이 변질돼가지고 요즘 뭐 인기 동영상 보면은 되게 한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나오고 그 와중에서 저희가 계속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마음 잃지 않고 제 애들 다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마음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도티TV의 총괄 프로듀서님이신 박진환 PD님과의 만남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PD님이 정말 감사하네요. 네, 어려운 시간을 흔쾌히 내주셔서 저희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박진환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번 SEBS가 만난 사람들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SEBS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6월입니다. 저희 SEBS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